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의 용초사, 제2의 초음파 아카데미입니다. 용초사 간의 이름이 아주 내가 생각해도 잘 짓는 것 같습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이렇게 되죠. 예, 이해제가 되겠어요. 지난 1회 때도 9분이 참여해가지고 아주 참 강의하고 그 워크숍 실습 같이 잘했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번에 늘 수고해 주신 문교 쌤하고 이민현 쌤 오늘 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오늘 또 우리 또 대학생 부산대학에 원래 그 국시를 마친 이제 새내기 여사 선생님이 왔네요. 이철재 쌤하고 이름이 뭐죠? 장주환입니다. 장주환 쌤. 본과 이제 상에 맞추고 의사 되는데 벌써 초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레지던트하고 나중에 펠로우하고 이러면 초파에 대가가 될 건 틀림없습니다. 미리 빨리 배워야 됩니다. 초파도 빨리 배워야 되고 뭐든지 일찍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 배우면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 열심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민영 쌤이 이거 초음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컨드 에디션인데 아주 뭐 화질도 좋고 잘 만들었습니다. 이민현 쌤 책 소개 좀 하시죠. 여기서 예. 예. 변변치 않은데요. 사실 제가 제일 처음 초음파 공부할 때 시중에 있는 이제 초음파 교재를 사서 공부를 처음 하게 됐는데 머리에도 딱 들어오지도 않고 좀 이게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연관성도 잘 안 되고 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김일 원장님 강의 듣고 공부하면서 좀 쉽고 자꾸 까먹으니까 되새길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나만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머리에 담을 것 같아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어만 놓으니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프린트해서 책을 교재로 만들어 봤는데요. 또 이 대가이신 김은보 원장님께서 이제 만들어봤는데 또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저번에는 너무 좀 미숙했고 틀린 부분도 많아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수정 보고 사진도 좀 대량으로 더 넣고 그리고 이제 먼저 번 교재에서는 이제 에코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약해서요. 에코 부분은 상당히 업데이트해서 그 우리 내과 의사가 보는 모든 초음파 목서부터 그 아래쪽에 펠비스, 프로스테이트, 물론 에코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소화관 초음파까지 다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초사에 오시면 뭐 언제든지 얼른 해보시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민현 쌤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또 송도 초음파 아카데미 서울지에 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송도 초음파 그 서울지에는 입회하시면요,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임은 그냥 강의를 듣지만 이 모임은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발표를 해야 실력이 늘거든요. 들어서는 안 되죠.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월 14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회원들이 또 각자 자기 그 맡은 분야를 가지고 발표하고 정례 토의도 할 작정입니다. 공부는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미숙한 점도 있고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 내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의 인정이 길라잡이칸을 한 만들어다 원고 있어가 그 원고를 조금 손을 봐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글 파일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 그걸 출력을 해가 이렇게 이제 파일북을 사셔가 펀칭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강의 자료 같은 거 자기가 더 여기다 첨가도 하시고 이러면 아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오늘 녹화는 유튜브에 또 올리고 또 내가 유튜브에도 좀 상세한 강의를 또 녹화를 해가 벌써 한번 올려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합니다. 요 책에 보시면 요 내가 보는 원고는 이제 개요하고 병리하고 초음파 소견 감별 진단, 그
다음에 원 포인트 어드바이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순서는 이렇게 간단한 병리하고 초음파 소견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DVD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용초사 제2회 강좌죠. 네, 강좌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간낭종이죠. 간낭종. 헤파티시스입니다. 비나인 리버 디즈에서 가장 많이 되는데 헤파티시스는 너무 선생님들이 다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시스터 하면 트루 시스터하고 슈도 시스터 요 개념부터 조금 알아야 돼요. 트루 시스터는 시스터가 이렇게 엡세리움으로 상비셰프로 라인이 되는 것을 트루 시스터로 하지요. 슈소 시스터는 엡세리움이 없는 거죠. 엡세리움 없고 파이브러스 티슈나 이런 섬유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대표적인 유명한 것이 판크레아스 슈더 시스터죠. 판크레아타이티스 때 액체가 나오가 그게 번지지 않게 해서 이 커넥티브 티슈가 둘러싸여가 시스터에 있는 거죠. 물이 아닌 게 아니고 엡세리움 라인이 안 됐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초음파 소견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초음파 소견은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선은 물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잘 통과하기 때문에 내부의 무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후광 음량 증가입니다. 지난번 1회 때 우리가 초음파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티팩트 할 때 이 후광 음량 증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진단에 도움이 되죠. 앞에 있는 것이 시스터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엡세리움으로 라인이 되기 때문에 표면이 스무스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은 여기에 경계가 아주 여기 조직하고 물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해코로 나오죠. 반사가 이렇게 고해코로 나오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하죠. 시스터 아니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시스터하에 그 시스터 월이 스무스하고 그러면 리플렉션 결절 때문에 뭐가 나느냐면 라테랄 섀도우가 나타납니다. 라테랄 섀도우가 있죠. 이거는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라테랄 섀도우가 나오려면 이 내부하고 바깥하고 음양 계면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경계가 스무스해야 라테랄 섀도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시스터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빌리어리 하마토마입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 당간 가오정이죠. 당간 가오정이라는 것은 빌리어리 하마토 선천성 질환이죠. 하마토마 선천성 질환인데 우리 당간에 선천이 발생해서 미끄러지네요. 이걸 다시 하면 이게 붙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화면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예, 화면을 조절. 움직이니까 안 좋습니다. 화면이 그러면 의자 좀 당겨가지고 하셔도 돼요. 너무 멀네. 이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간단히 보시면 토탈 에리어가 있죠. 토탈 에리어는 세 개의 스트럭처가 있죠. 여기 이제 헤파틱 아트리, 그 다음에 토탈 베이, 아일락트죠. 아일락트가 있는데 컨제니탈하게 여기 이제 엠브리오닉하로 바일닥트에 엠브리오닉과 바일닥트 이게 이제 생기다가 바일닥트가 이게 퇴축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거죠. 남아가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엠브리오닉 바일닥트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 이 확장된 바일 닥터는 메인 바일 닥터하고는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한 카로리 병은 이 바일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지만 메인 바일 닥터로 연결이 돼 있지만 이거는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초파 소견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 이제 빌리리 하마토마는 엠브리오니컬 바일 닥터가 딜라테이션인데 아무리 커도 바일 닥터의 크기가 바일 닥터가 1.5cm 미만이라고 하죠. 1.5cm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일 닥터가 아주 1.5cm, 0.5cm 이상 되면 무에코 낭종으로 보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바일 닥터가 아주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상 고에코로 보입니다. 정상. 왜냐하면 우리가 시스터가 아주 작을 때는 고에코로 보여버리죠. 우리 시스터가 에코가 그래요. 그 다음에 시스터가 적당하게 작을 때는 초파 빔이 여기에 들어가가 아래에서 뭐가 생기냐면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죠.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키면 뭐가 생깁니까? 코멘트 테일 에코가 생기죠. 코멘트 테일 에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되냐면 리버가 굉장히 안에 정상 고에코 있고 리버브레이션이랑 코멘테일 에코가 있고 무에코 남겨 있으니까 리버가 패티 리버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에코가 높아지죠. 그래서 뭐로 오해하느냐면 패티 리버나 LC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이 리버는 그 컨피규레이션 형태는 정상이고 리버 펑션도 정상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빌리아리 하마토마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빌리아리 하마토마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걸 리버 시로시스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아리 하마토마. 그 다음에 이제 빌리아리 하마토마 다음에 우리가 혈관조만 혈관조입니다. 혈관조. 빌리아리 하마토마 제법 있습니다. 간혈관조. 간혈관종은 우리가 폐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폐부학적으로 보면 혈관종에 리버에 생기는 혈관이 뭉치죠. 이렇게 혈관이 블라드 레이크가 있고 피가 고인 블라드 레이크죠. 블라드 레이크가 있고 또 블라드 레이크를 연결되는 혈류가 있죠. 여기에 혈관 통로가 있죠. 혈관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쉽게 말하면 실핏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해망조마도 두 가지가 타입이 있습니다. 캐필러리 타입 있고 캐필러리 늘어나 있고 또 카보너스 타입 있죠. 카보너스 타입인데 우리가 이제 리버에서 보는 것은 대부분 카보너스 타입이죠. 캐필러리 타입, 해면상 혈관종이죠. 그러면 혈관종은 이런 것이 우리 리버에서 커지게 되면 어떤 형태를 보느냐? 혈관종은 클래시컬 해망종, 일반적인 전형적인 타입이 클래시컬 타입. 이거는 이제 고에코로 나오죠. 리버에 아주 고에코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에코 정도죠.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바빔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 브라더하고 브라더하고 엔도셀륨하고 커넥티브 스테이스하고 음양 개변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가 고에코 나옵니다. 그 딱딱하게 고에코 나오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소개는 이 해망지오마는 요 이제 캡슐이 트루 캡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가 조금 표면이 자세히 보면 조금 이레귤러합니다. 스무스하지는 않습니다. 이레귤러하게 이런 식으로 고에코로 나오는 것이 이게 이제 클래시컬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망지오마는 에이티피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티피컬 해망지오마에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해망지오마가 커지거나 또는 작더라도 안에 변성을 일으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해망지오마 커져가 안에 블라드 레이크가 커지게 되면
이 블라드 레이크가 커지게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에코가 떨어지죠. 커지면 에코가 저하됩니다. 저하가 되죠. 그 다음에 안에 헤모라지를 일으키는 출혈을 일으키면 출혈은 고에코. 그렇죠. 그 다음에 칼시피케이션이 석회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러면 섀도우를 만들 수도 있죠. 네, 칼시피케이션. 네, 이런 식으로 변성을 일으켜요. 그렇게 되면 해망지오마는 에디프 해망지오마가 내부의 에코가 저에코가 되어버리고 변형만 변형 고에코가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게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하죠. 마지널 스트롱. 이제 이 말은 해망지오마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에서 마지널 정상 리브에서 마지널 스트롱 에코가 보이면 해망지오마를 서제션 하거든요. 이 말은 이제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부는 변성을 많이 일으켰지만 이제 센터 페리페리 부분은 변성을 잘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에이티피컬 해망지오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망지오마가 일반적으로 고에코지만 이제 주위 간실질 에코가 높아지면 에코가 상상되면 오르면 해망지오마가 혈관지온 저에코로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LC가 이렇게 있거나 패티리가 있으면 해망지오마가 혈관종이 어떻게 되냐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저에코. 그렇게 되면 이제 초음파는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 에코거든요. 그렇게 되면 HCC하고 해망지오마 감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지널 스트롱 에코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주위에 파묻히니까. 그래서 LC나 패티 리버에서 LC나 크로닉 리버 디지즈에서의 무조건 HCC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망지오마의 사인 중에서 카멜레온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해망지오마는 결국 피가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체위를 변화하면 해망지오마 에코제니시티가 변하는 거죠. 피가 블러드 필링에 따라서 이걸 이제 체위 변화에 따라서 체위 변화에 따라서 해망지오마의 에코가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엔 그 여러 가지 디스피어리언 사인 하는 것도 있고 OX 앤드 웨인 사인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뭐 결국 해망지오마가 이제 안에 에코하고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망지오마는 초음파에서 디텍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망지오마 한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CT 찍으면 서너 개씩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에코의 대조도로 찾는 거거든요. 해망지오마 환자 올 때는 베이스라인으로 초음파 사진을 하나 CT를 찍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환자들이 전번에 해망지오마가 한 개밖에 없다 하는데 다른 데 보니까 두 개, 세 개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이스라인을 찍어야 되고 또 크로닉 리버 디즈나 LC는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망지오마는 이제 우리가 칼라 도플라 또는 파워 도플라에서 칼라 도플라에서 옛날에는 해망지오마로 했으면 뭐 점상 혈류, 선상 혈류가 보인다 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아티팩트입니다. 점상, 선상. 이것은 혈류 진짜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망지오마 안에는 혈류 신호는 이거는 아티팩트죠. 왜냐하면 해망지오마 혈류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도플러로 디텍트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해망지오마사에서 가끔 드물게 이제 혈류 신호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혈류 신호가 보이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션트가 생겼어. AP 션트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해망지오마 안에 혈관이 에트리하고 베인하고 션트를 일으킬 때는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에티피컬 해망지오마입니다. 그 다음에 해망지오마에서 유명한 우리가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다이나믹 CT나
MR이나 조형 초음파에서 혈류의 패턴을 보고 진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상에서는 동맥기 조기상에서는 이제 혈관이 안으로 차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핸스먼트 조형이 노줄라 또는 글로불라 인핸스먼트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차차 조형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형이 차이 들어가는 거죠. 조형이 안으로 차이 들어가고 이걸 센트럴 필인 거죠. 차 들어가는 거죠. 필링.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꽉 차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경우에는 중심부는 안 차일 수가 있습니다. 중심부가 석회화가 되면 거나 섬유화가 되면 이쪽은 그만 차지를 못하죠. 그 중요한 것은 해망지오마에서는 다이나믹 CT MR로서 서서히 안으로 센트럴 필링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early HCC는 early 인핸스먼트, early 워시아시는 이거는 안 나오죠. 요 가지고 우리가 해망지오마를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파틱 압세스, 이제 간 농양입니다. 간 농양은 이제 옛날에는 그 알레비 리버 업세스, 그다음 파이제닉 리버 업세스, 그다음 마이코틱 진균성 간 농양 이래 세 가지인데 아메바성 간 농양은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위생 환경이 좋아져가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레지던트 할 때는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거는 뭐 병실에 늘 한 명씩 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장에서 아메바균이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라이트 리버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탈베인에서 우리가 포탈베인이 SMV 하는 쪽하고 스프레닉 베인이 있는데 SMV 쪽에 오는 포탈베인은 섞였지만 오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리버 쪽에 페리페리 쪽에 간 우측 간엽에 주로 많이 간 피막 하에 생기죠. 이거는 왜냐하면 브라플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막 하에 싱글로 주로 생기고 경계가 비교적 좋죠. 경계가 좋고 싱글로 생기죠. 좋은 농양이 생기죠. 아니 그리고 도트 딸 농양도 같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려워졌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많은 게 이제 세균성 농양이죠. 세균성 농양은 이제 큰 농양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작은 농인데 일반적으로 세균성 농양은 작은 농양을 만들죠. 근데 이제 사이즈가 다양하죠.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다양한 멀티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농양의 스테이지가 다양하죠. 왜냐하면 어떤 거는 이제 시작했는 거, 어떤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었는 거, 그 다음에는 많이 익었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죠. 그리고 농양은 세균성 농양은 이제 스테이지가 있죠. 농양은 처음에는 농양이 시작할 때는 균이 들어와가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세포가 침몰하면 처음에는 고에코 병변으로 보이겠죠. 근데 병변 확실한 결절은 나머지 경계가 좋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염증이 어느 정도 생기면 안에 이제 에코가 틀어지는 거죠. 에코가 이렇게 이제 안에 프루이드가 보이고 저에코 병변이 있고 바깥에 고에코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가 들어. 나중에는 확실한 이제 피막을 가지고 피막이 캡슐을 가지고 내부는 무에코 농양으로 이렇게 가지죠. 그 다음에 안에 데브리나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양 결국은 뭐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임상이 정상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코틱 진균성 농양이 이제 문제가 되죠. 진균성 농양은 이제 면역 저하 사람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농양이 아주 작은 농양부터 어느 정도 농양, 그 다음에는 뭐 큰 농양,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그럼 대표적인 것은 뭐 책에 늘 나오는 게 이제 요런 게 나죠. 불스 아이 패턴으로 보이거나 어떤 아이 패턴으로 보이거나 또는 뭐 더블 그거로 이중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스타일,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작은 저해코 종괴로 보이죠. 작은 저해코 종괴로 보이는 게 제일 많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작은 저해코. 그게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책을 읽어보시면 FNH,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요거는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FNH,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이거는 이제 일종의 발생학적 에러죠. 우리가 이제 간에서 발생하면서 우리 간은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베인이 브라드펠러가 합쳐져가 리버를 서프라이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탈베인이 발육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간의 페리페리에서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간의 이 페리페리 부분에 포탈베인이 발육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포탈베인이 발육이 안 되고 헤파틱 아트리가 발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 헤파틱 아트리가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식을 헤파틱 아트리 커지가 어떤 패턴이면 우리가 정상 가는 간 구조는 이렇죠. 여기에 센트럴 베인이 있고 CV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페리페럴 쪽에 포탈 에리가 있죠. 그리고 헤파틱 리버가 헤파토사이트가 두 줄로 이렇게 있죠. 요 부분이 사이누소이드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여기 이제 우리가 클래식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드가 이렇게 포탈 에리어, 포탈 헤파틱 아트리하고 포탈 베인 블라드가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사이누소이드로 가는 것이 이제 정상 간 구조인데 이거는 이제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는 에브노멀이죠. 어떻게 되느냐면 헤파틱 아트리가 프로미넌트하고 헤파틱 아트리가 벌직하니까 이 주위에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가 증식을 하게 되죠. 파이브러스 티슈가 증식을 하게 돼. 그러면 여기 이제 센트럴 스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헤파틱 아트리에서 브라더가 쭉 이렇게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방사선으로 뻗어나가. 그러면 여기에 주위에 이제 헤파토사이트가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더 플로우를 포탈베인이 받는 게 아니고 헤파틱 아트리가 락스프라이 하게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절은 어떻게 되냐면 결절이 이렇게 있다면 센트럴 스카가 있고 요게 프로미넌트 헤파틱 아트리, 요건 파이브러스 티슈가 되고 주위에 있는 헤파토사이트는 간세포는 정식하게 되죠. 하이퍼플라시아죠. 하이퍼플라시아. 그래 되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 상에서 이제 그리고 방사선상으로 이제 혈류가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러면 요 헤파틱 아트리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로 들어가는. 그 요로 들어가는 이제 들어가는 혈관 또 페리페리에서
드레이닝 하는 혈관. 요거는 보이죠? 요거는 잘 안 보입니다. 드레인 베스.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포칼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에코가 어떠냐? 결절이 있는데 아이소 에코도 있을 수 있고 하이퍼 에코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저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헤파토사이트가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에코가 떨어지고 또 비슷하면 아이소 에코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결절 자체를 찾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보다가 센트럴 스카가 보이고 칼라 도플러를 띄어서 헤파틱 아트리가 보이고 헤파틱 아트리에서 바깥으로 이제 차축상으로 뻗어나가는 혈관이 보이면 FNH구나 그렇게 우연히 발견은 이거는 임상적으로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말리그넌시가 되지 않은 병이거든요. 예, 그러면 카메라로 스마트폰을 찍으십시오. 네, 지우려고 하거든요. 예, 다 찍었으니까 나중에 또 유튜브로 나오기 때문에 다 찍으십시오. 다 찍으십시오. 그렇죠. 이 내용이 어렵지 않죠? 알기 쉽죠? 병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다 찍었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웁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세인들 내가 메일로 다 보내줬거든요. 요걸 출력해가 바인더를 해가지고 얘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설명할 때 병리로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하면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간 선종입니다. 아데노마죠. 우리가 FNH하고 제일 간배라는 게 간 선종이죠. FNH는 이거는 뭐 말리그넌시를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빨개네요. 근데 아데노마는 틀립니다. 아데노마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는 출혈을 할 수가 있죠. 출혈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커지면. 두 번째는 뭐 위험성이냐면 아주 드물지만 간세포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데노마 진단되면 커지면 수술해야 됩니다. 헤파틱 아데노마는 어떠냐면 이게 리버가 아주 헤파토사이트가 정상 스트럭처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헤파토사이트가 정상 스트럭처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스트럭처 가지 않고 여기 이제 혈관을 이렇게 모세혈관을 둘러싸는 모세혈관이 간세포를 둘러싸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세포. 그렇게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우리가 리버의 조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버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게 아데노마가 생기면 선종이 생기면 선종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령 그냥 세포가 정상적 세포로 가지고 있으면 선종은 에코는 다양하죠. 왜 다양하냐면 가령 이 헤파토사이트가 간세포가 정상 밀도 같으면 똑같은 아이소에코인데 간세포가 정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에코로 보이죠. 세포가 정식이 되버리면 에코지가 떨어지죠. 그렇지 않나요? 투과도가 좋아지 균질해지니까. 만약에 또 요 선종의 세포가 선종 세포가
안에 글라이코젠이라든지 글라이코젠 팻을 함유하는 수가 많습니다. 만약에 선종셰프의 글라이코젠이나 팻이 많아지면 에코가 왜 되겠습니까? 고에코가 되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선종 안에 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 선종 내에 출혈을 일으키면 왜 되겠습니까? 출혈을 일으키고 괴사를 일으키면 이렇게 되겠죠. 안에는 무에코가 되고 여기 바깥에는 고에코 내지 등에코 또는 저에코 이렇게 헤파티가 넣으면 아주 다양하게 보이죠. 이해가 되셨죠? 문제는 헤파티가 아데노마가 진단이 되면 크기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하게 되거든요. 브리딩이라든지 또는 그 캔사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약을 먹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그 피임약을 먹고 있거나 이런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죠. 그래서 FNH하고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하고 반드시 감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패티 리버입니다. 지방간이죠. 지방간 이거는 뭐 굉장히 흔한 거죠. 지방간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 책에도 제가 글을 써놨거든요. 대사장애라든지 간독소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제 지방간이 생기는데 이 지방간이 이제 그래서 전행적인 이제 디퓨스하게 생기는 지방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불규칙 지방간이 있죠. 사실은 디퓨즈한 지방간보다는 불규칙 지방간이 더 많죠. 더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생기면 어떠한 에코 패턴을 펴느냐? 자, 지방간이 간에 패트가 많이 고이게 되면 복판에는 위쪽에는 복측에는 고에코고 왜 고에코로 되면 자 헤파토사이트가 있고 요 안에 햇이 글로불이 생기죠. 햇은 있고 여기는 사이토플라즘이 있죠. 그럼 사이토플라즘이 물하고 물 성분하고 지방 성분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크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해죠. 그래서 고에코 있다가 차차차차 밑으로 심부로 내려갈수록 에코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을 갖다가 마일드, 모더레이터, 시비어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마일드라고 하는 것은 마일드 패티리버 주로 이제 기준이 사실은 애매한데 우리가 키드니하고 비교를 하죠. 키드니 이렇게 있으면 간하고 키드니에 보시면 여기 수질이죠. 위에는 피질이죠. 피질은 고에코고 수질은 저에코죠. 그래서 간의 요 에코를 비교해 보면 정상인 경우는 간 실질 에코가 피질 에코보다 약간 높은데 이게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마일드죠. 모더레이트는 이제 포탈베인 월 에코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포탈베인 월이 이렇게 보이는데 포탈베인 월 에코가 좀 고에코죠. 문맥백 월 에코가 프로미넌트한데 이게 이제 주위에 간 실질의 에코가 높아지면 포탈베인 월 에코가 잘 안 보이는 게 모더레이트죠. 시비어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횡격막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했는데 횡격막 에코가 잘 안 보입니다. 횡격막 에코가 소실되는 경우가 시비어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방간 그레이드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불규칙 지방간이 있습니다. 불규칙 중에서 두 가지가 포칼 패트 스페어링하고 포칼 패트 디포지션이 있거든요. 그 국소지방 심착하고 국소지방
국소 지방 침륜 국소 지방 해피죠. 해피 여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메커니즘은 조금 틀립니다. 국소 지방 침륜, 국소 지방 해피는 위치는 거의 비슷해요. 위치는 비슷한데 메커니즘은 좀 틀립니다. 국소 지방 침륜은 주로 이제 이스케믹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렇게 플러스 프라이가 나빠가지고 생기는 메커니즘이 있죠. 그 다음에는 국소지방 그 지방 침륜이 이제 둘 다 생기는 메커니즘은 좀 비슷한데 틀리는데 위치는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생기는 것이 국소지방 침륜은 첫째는 이스케믹 에리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간에서 올라오는 그 간몸의 혈류 대신에 그 간 피막을 외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퍼포레이팅 베인이라든지 또는 췌장 12장에서 오는 파라빌리어리 베인이라든지 이런 혈관이 들어오면 이스케믹이 됩니다. 그쪽은 이제 포탈 베인에서 블라스프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펫이 적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국소지방협회는 포탈 베인이 아닌 남포탈 스플랑크릭 베인에서 블라스프라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생기는 부위가 보면요. 부위가 어떤 부위에 생기느냐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S4 부분입니다. 이 S4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GB 주위에 이런 게 생기고 간 피막 하에 여기 이제 국소 지방 해피 구역이 이런 데 많이 생깁니다. 구역이 생기고 또 여러분 근데 대략 위치가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리브에서 이렇게 S2 부분에는 여기는 국소지방 침륜이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소지방 침륜이나 국소지방 해피는 이제 특징적인 사이트에 잘 생기죠. 그리고 여기에도 책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제 종계하고 간별이 중요하죠. 첫째는 특징적인 호발 부위가 있고 두 번째는 모양이 폴리고넬이나 쉐이기 모양이나 지오그래픽 패턴이고 그 세 번째 중요하죠. 병변의 내부에 혈류가 정상 혈류가 들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병변 내부의 에코가 불균질하고 그 다음에 피막을 가지지 않고 종계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 종계가 아니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모양 자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거나 다각형이나 이런데 그 사이에 정상 혈류가 지나가는 거죠. 정상 혈류가 지나가고 또 이거는 종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베슬이나 이런 걸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지 않는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애매할 때는 결국 다이나믹 CT, MR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지방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이죠. 간염은 이제 급성간염인데 급성간염은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죠. 임상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성간염이 생기면 간염은 우선은 간실질 에코가 떨어지죠. 간실질 에코가. 왜냐하면 헤파토사이트가 벌루닝 체인지를 있고 또 프루이드가 고이니까 간실질 에코가 떨어지죠. 간실질 에코가 저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탈벤 월 에코가 뚜렷해지죠. 포탈벤 월 에코. 왜 그러냐면 포탈벤은 원래 주위에 파이브러 티슈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에코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리버 실질은 떨어지고 포탈벤 월 에코는 그대로 있으니까 뚜렷하게 포탈벤 월 에코 뚜렷하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간이 좀 간 종대가 좀 있을 수가 있고 또 비장 종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맥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문맥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간에는 플루이드 같은 게 채이고 이러니까 간 종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늘 책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GB 패턴이 있죠. GB 내장이 클랩스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헤파토사이트에서 뭐를 만듭니까? 그 담즙을 만드는데 담즙을 만드는 담즙이 배설이 못 되죠. 간염이 돼버리면 담즙 배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GB의 내강에 저장했는 그 바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B 내가 바일이 없어지니까 콜랩스 되죠. 그 다음에 GB 월이 콜랩스 두꺼워지죠. GB 월이 시크닝 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림파틱 드레이니지가 또 안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급성간염의 포탈베인의 압이 좀 올라가죠. 그러니까 림파틱 드레이니지 안 되고 포탈베인의 압이 올라가니까 GB1 시크닝 담낭내가 여기 이제 급성간염의 유명한 소견인데 이것이 딱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것이 있으면 의심한다는 거지 모든 급성간염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만성간염이죠. 이 만성간염은 사실은 우리가 간 경변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초기 감경변하고 만성간염 사실은 거의 구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병 자체가 떨어져 있는 병이 아니고 컨티뉴어스 만성간염 오래되면 간경화로 가니까요. 그래서 뭐 만성간염에서는 제일 유명한 소견이 이제 리버가 엣지가 블런팅하다는 거죠. 레프트 로브 엣지가 블런팅하고 그 다음에 리버의 레프트 로브의 그러니까 벌징하죠. 벌징. 이런 것이 이제 좀 초파 소견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간실질 에코가 증가되죠. 이건 이제 패티 파이브로틱 패턴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가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버의 패시 인필트레이션도 고에코가 보이고 파이브로시스가 증가돼도 고에코인데 사실은 패시 증가되고 고에코인지 파이브로틱 시스템으로 고에코인지는 구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뭉뚱그리가 패티 파이브로틱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경변인데 사실은 어디까지 클리어카트하게 간경변하고 간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헤파틱 B의 도플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잘 오버랩 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봅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딱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제 프로브를 갖다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를 이렇게 한번 보입니까? 여기 레프트 로브죠. 레프트. 그렇게 요 프로브 요게 요 심하고 이렇게 자 여기 있어 레프트 로브 라테랄 조금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확대상을 한번 봅니다. 확대상을 보면 정상 리버는 요 좀 서피스 이레귤라도 여기 끊어지지 않죠. 크로닉 L 리버 디죠. 그러나 시로시스는 우리 보면 조금 끊어지는. 요 말은 노즐라이트가 있는 거죠. 호메릭 하이프리커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을 한번 해봅니다. 눌러보면요. 정상이나 또는 그냥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경우에는 누르면요. 요걸 압을 주가 누르면 요렇게 좀 쏙 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누르는. 그러나 이제 시로 LC인 경우는 누르면 잘 눌리지를 않아요. 쏙 안 들어가고
그냥 리버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면이 그래도 안에 엘라스티시가 있으니까 좀 누르면 쏙 컨케이브했는데 LC인 경우에는 컨케이브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00% 그런 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는 간경변입니다. LC죠. 이제 간경변은 우리가 그 마이크로 노즐라, 마크로 노즐라 하지요. 알코올의 경우에는 알코올성 간경변에는 마이크로 노즐이죠. 간경. 그래서 알코올성 간경변은 마이크로 노즐인데 마이크로 노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결절이 3mm 이하죠. 결절이 크기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결절이 그 5mm 이상 돼야 그래도 결절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mm 정도는 결절로 인식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바이러스성 간경변은 마크로 노즐이죠. 간경변은 마크로 노즐. 마크로 노즐이죠. 요거는 이제 결절이 5mm 이상이죠. 결절의 크기가 5mm 이상. 마크로 노즐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기가 쉽죠. 그럼 왜 그러면 알코올은 마이크로 노즐이 있고 생기고 바이러스는 마크로 노즐은 이거는 이제 시로시스 생기는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버는 센트럴 베인이고 요 포탈 에리아입니까? 포탈 에리아고 여기에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쭉 배열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알코올성 간경변에서는 알코올리 헤파타이티스는 질환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센트럴 베인 요서부터 시작했죠. 알코올성.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브라스프라이가 나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알코올성 간염은 센트럴 베인에서 생기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어디서 포탈리엘에서 병변이 바이러스는 생기죠. 그래서 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병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바이러스 브릿지가 생길 때는 알코올성은 바이러스는 포탈변의 에리어를 쭉쭉쭉 연결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크로 노즐이 생기죠. 알코올성은 어디에? 센트럴 베인에서 해가지고 포탈에 이렇게 작은 결절을 만들죠.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LC에서 소견은 어떤 초음파 소견은 첫째는 행태적인 소견이 있죠. 행태적 소견입니다. 자, 컨피규레이션이 바뀌는 거죠. 정상 리버에서 자, 리버 시로시스가 되면 리버의 랩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지죠.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집니다. 라테랄 S2, S3가 커지죠. 그 다음에 S4는 왜 됩니까? S4는 슈링키지 되죠. 줄어들죠. 그 다음에 S1은 왜 됩니까? 커지죠. 그 다음에 리브에 라이트 포탈벤이 있죠. 라이트 포탈벤이 요렇게인데 요거는 안테리얼이죠. 요거는 포스테리얼 라이트. 자, 그러면 리버가 어떻게 되느냐? 리버의 이쪽은 커집니다.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LC의 때가 포탈 헤프텐셜이 되고 이렇게 되면 라이트에 있는 포탈벤이 일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션트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포탈벤이 라이트는 깊숙하게인데 랩트는 슈퍼피셜이기 때문에 파이브로시스의 압력을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랩트로 라테랄 세그멘트 커집니다. 그 다음에 S4는 왜 줄어들었냐면 이쪽이 원래 브라스프라이가 나쁜 데죠. S4 왜냐하면 헬류의 방향이 이거는 순방향인데 이거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헬류 스프라이가 나빠져가 S4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S1이 커지죠. S1이 왜 커지냐면 컴펜시에이터 대상성 커집니다. 이거는 문맥에서 제일 가깝죠. 그 다음에 시로시가 심해지면 헤파틱 베인에서 거꾸로 헬류를 받아가지고 S1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인데 안테리얼은 메인 포탈벤에서 가까우니까 비교적 살아남는데 포스테리얼은 멀죠. 그러니까 슈링키 돼요. 이렇게 포스테리얼 슈링키지 안테리얼 유지가 됩니다.
이런 그 형태입니다. 예, 그런 이런 형태적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간실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실질 에코는 코세이지죠. 파이브로시스 되고, 그 다음 패트 인필트레이션 되죠. 그 다음에 노줄라틴, 노줄 생겨.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노줄, 마크로 노줄, 노줄이 생기는 거죠. 노줄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생기죠.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에서 우리가 초음파로서 볼 수 있는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은 몇 가지가 세 가지가 되죠. 대표적인 우리가 이렇게 랩터 포탈비는 umbilical 포션 위에 리가멘텀 테레스가 있고 여기 umbilical 포션 있고 여기 리가멘 테레스가 있죠. 그래서 포탈빈이 이렇게 랩터 포탈빈 umbilical 포션에서 열로 가는 혈류가 생기죠. 이걸 파라 umbilical 베인이죠. 그래서 umbilicus 쪽으로 가는 요 베인이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은 보이는 것이 이제 여기 리버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소파구스가 있고 여기에 랩터 게스트릭 베인이 이렇게 LGB가 딜라테이션 되죠. 여기 이제 포탈비엔에서 랩터 게스트릭 베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스프레노레날 션트죠. 스프린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키드니가 랩트 키드니가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프레닉 베인하고 랩트 레날 베인 열로 가는 SR 샨트, 스프레노레날 샨트가 있고 일로 가는 쇼트 게스트릭 베인, 랩트 쇼트 게스트릭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죠. 게스트릭 베인. 요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은 파라 umbilical 베인, 랩터 게스트릭 베인, SR 샨트, 쇼트 게스트릭 베인. 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코라테랄 서큘레이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포탈 액텐션 되면 우리가 아사이티스가 많이 생기죠. 복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GB월이 에데마토스 체인지가 되죠. 그래서 GB월이 시크닝 되죠. 그런다 GB월은 시크닝 되더라도 그 내강은 클래스 되지 않죠. 내강은 정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LC에서는 속임이 생깁니다.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자. 예. 자,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예정대로 딱 맞아 떨어지가네요. 이제 8시가 30분. 다음에는 HCC하고 플란지오 C하고 노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재밌어요. 이해가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 잘 되죠?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HCC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HCC,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그죠? 간세포암이죠. 이제 간세포암은 우리가 발생 이제 간세포암 A라는 사람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죠. 이제 그래서 크게 나누면 클래시피케이션이 결절형, 개상형, 개상하다 하는 게 아니고 메시브입니다. 덩어리 개자죠. 노듈라 타입이고 충북 계산 카드 개자죠. 노듈라 타입, 미만형, 디퓨저 타입이죠. 디퓨저 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절형은 우리가 팽창성 발육을 하는 종괴가 작은 HCC가 커져가 이렇게 종괴를 해서 그 종괴 팽창성 발육이죠. 팽창성 발육이죠. 우리가 이제 추모가 자라는 방법은 팽창하는 거 있고 침윤하는 거 있죠. 대부분 팽창성 발육은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이고 침윤형 종양은 추모 배설이 적은 놈들은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파먹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 그래서 이렇게 결절이. 그러면 결절이 커지게 되면 결절이고 개상경은 뭐냐면 이게 이제 포탈빈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뚫고 들어가가 한 세그멘트 또는 한 로브를 점거하는 거죠. 가령 이렇게 딱 하면 종양이 요 한쪽을 침연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생계가 퍼지는 거죠. 안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경계가 불명료하죠. 왜냐하면 불명이 침윤에 들어갔거든요. 침윤은 주로 뭘 하면 문맥을 침윤하죠. 문맥을 침윤해가지고 이 종괴가 한 세그멘트 또는 한 로브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안에는 내부는 헤테로지니어스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디퓨저 타입은 어떠냐면 종괴가 작은 종괴가 전 리버로 퍼져버리는 거죠. 종괴가 좀 제법 클 때는 종괴로 인식이 되지만 아주 적은 인식되지만 아주 작은 종괴는 종괴로 인식이 안 되죠. 그냥 종괴는 종괴로 인식 점상 고액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마치 LC나 패티리버처럼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죠. 그래서 디퓨저 타입을 살만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놓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지만 포탈빈을 봐야죠. 왜냐하면 종괴가 포탈빈을 따라가 스프레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절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절형은 결절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결절형인데, 결절형이 발명 제일 처음에 우리가 HCC는 뭐로 생깁니까? 제일 처음에 리제네이팅 노즐이죠. 리제네이팅 노즐은 이제 결절이 이렇게 보이는데 주위에 파이브로스 티슈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안에 결절은 크기가 1cm 미만이죠. 고에 클 수도 있고 저에 클 수도 있고 등에 클, 아이소에 클. 그거는 안에 내부에 팻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에코는 다양하죠. 우리가 아이소에코는 전혀 모르고 저에코 돼야 우리가 결절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제네이팅 노즐에서 더 들어가면 디스플라스틱 노즐이죠. 이행성 결절입니다. 이행성 결절도 두 가지로 분류하죠. 로우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 하이 그레이드는 이제 암으로 되기 쉬운 거죠. 그러면 하이 그레이드와 로우 그레이드의 차이점은 세포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세포의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 헤파토사이트가 아니죠. 세포의 밀도가 적어도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런데 로우 그레이드는 그 구조 이행이 없는 거죠. 구조 이행이 없고 하이 그레이드는 구조 이행이 있는 거죠. 구조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리버가 뭡니까? 사이누소이드를 따라가 색상 구조로 있지 않나요? 그게 정상 구조인데 이 색상 구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조 이행이 있으면 하이 그레이드고 없는 거는 로우 그레이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크기는 어떠냐? 크기는 1cm에서 1.5cm 정도가 되죠. 이건 반드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플라스 노즐가 로우 그레이드에서 하이 그레이드로 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하이 그레이드 되면 문맥 혈류가 감소가 되고요. 문맥 혈류가 감소되죠. 그 문맥 혈류가 감소되면 우리가 리버는 포탈 베인에서 4분의 3, 헤파틱 아트리에서 4분의 1 받는데 문맥 혈류가 감소되면 셰프노이드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이 그레이드는 다른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에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케믹 체인지 때문에 그렇죠.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행성 결절을 아는 방법은 이거 보면 크기로서는 잘 안 되고 헤모다이나믹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되고 결국은 다이나믹 스타디에서 아트리얼 페이스에도 브라스프라를 적게 받고 포탈 페이스에도 브라스프라를 적게 받는 거지요. 이렇게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디스플라스 노즐에서 이제 DN with HCC 포스타이가 생기죠. 그 DN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HCC가 생기는 거죠. HCC. 그러면 이 HCC가 이제 이렇게 정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걸 치안성 정식성이 아니고 리프레시밍 얘네는 DN 여기는 HC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생계가 쭉 이제 안에 디스플라스 노드로 완전히 이제 HCC로 말아먹는 거죠. 이렇게 증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몰 HCC를 2cm 이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스몰 이렇게 되는 거죠. 발전이 이제 그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절형 간세포하면 어떤 행태를 보이냐? 중요한 거는 결절이 이제 커지게 되면 할로 팽창성 발육을 하게 되면 주위에 캡슐을 만들죠. 이 캡슐은 정상 조직을 압박을 해가지고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고 정상 조직을 압박해버리고 세포가 없어지고 이러는 게 캡슐들은 저에코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로라고 하죠. 그러면 할로가 있다는 말은 이 종괴가 슬로우 그로잉이 있다. 래피드 그로잉 하면 할로가 뭐고 생기지를 못하죠. 네. 그 다음에는 안에 모자이시전 이렇게 셀툼이 있고 결절의 어떤 부분은 고에코로 보이고 어떤 부분은 저에코로 보이고 이런 다양하게 보이는 수. 그런데 이제 우리가 HCC에서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제 패트가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누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되거나 그 다음에 이 슈도 그랜드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정식하면서 마치 글랜두라 형태를 취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취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요걸 갖다가 노즐 인노즐 또는 모자이크 인노즐이죠. 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이 모자이크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헤모다이나믹 스타디를 해보면 도플러나 이런 걸 해보면 도플러가 있어요. 결절이 이렇게 있으면 결절을 혈관이 둘러싸죠. 결절이 이렇게 혈관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튜머 베슬이 보이죠. 튜머 베슬. 요걸 베스킷 패턴이라고 하죠. 베스킷 패턴. 패턴이라고 하죠. 여기 베스킷 패턴이죠. 요런 게 이제 HCC 결절인데 요건 이제 튜머 베슬인지 아닐지는 헤모다이내믹 스타일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이제 종양의 혈관은 정상 혈관하고 틀리는 점은 혈관의
저항이 굉장히 낮습니다. 종양혈관은 특징적으로 부실하거든요. 종양혈관은 이제 저항이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레지스턴스가 낮아가지고 혈관이 말하자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주위를 싸고 있는 머슬이 부실해요. 그래서 부실하는 게 어디 되냐면 혈관이 확 들어갈 때 확 늘어나고 줄어들면 확 컬랩스 되고 그래. 그렇게 럽처를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우리가 헤모다이내믹 해보면 거기 RI가 굉장히 낮아요.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이 이제 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개상형이죠. 개상형은 이 매시브 타입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이게 종양이 문맥을 따라 들어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한데 여기는 암하고 정상적 뒤섞여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미만형은 쫙 깔려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합쳐가 치명형 인필트레이트 타입을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맥을 따라 우리가 리버를 볼 때 문맥을 따라가 문맥을 봐야 되죠. 문맥이 이렇게 종양이 이래서 문맥이 이렇게 문맥이 있지 않습니까? 문맥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가 종양이 이렇게 생기면 HCC가 문맥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에 튜머 스롬보시스가 생기죠. 튜머 스롬보시스가 생깁니다. 튜머 스롬보시스가 생기면 칼라 도플러를 하면 튜머 스롬보시스는 종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튜머 스롬보시스 안에 종양혈관이 보이죠. 종양혈관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혈관은 문맥이 늘어나죠. 문맥 확장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문맥벽이 디스럽션 되죠. 문맥벽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 자세히 보면 종양하고 연결성이 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상형 미만을 찾는 것은 이 포탈벤을 가다가 포탈벤이 갑자기 늘어나고 안에 있는 에코가 보이고 이런 하면 이게 종양이 그냥 시로시스가 아니고 인필트레이티브 HCC구나 그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헤모다이나믹 패턴은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은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washou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인 사람인 경우에는 리버 브라플러가 이렇게 포탈벤, 헤파틱 아트리가 여기에 문맥에서 믹스돼가 사이너소이드 들어가는데 종양이 생기면 노듈라 타입이라는 이제 튜머 베슬이 생기가 이 튜머 베슬은 이 정상적인 아까 포탈리에서 믹스하지 않고 원 베슬에다가 바로 박아가지고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받을 때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관은 나무 굵은 관에다가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훨씬 빨리 인핸스먼트 되는 거죠. 그 다음 워시아웃은 우리가 이제 정상 베슬은 아트리가 먼저고 포탈벤이 들어오지 않네. 우리 포탈벤이 브라플로를 받지 않는 거죠. 포탈벤이 브라플로고 정상은 헤파틱 아트리 포탈벤이 믹서되가 사이너스 베인으로 들어가지 않네. 그런데 종양이 되면 튜머 베슬이 브라플로와 가지고 션트를 일으켰죠. 아트리알 그 베인으로 가지 센트럴 베인, 헤파틱 베인으로 가지 않고 포탈 베인으로 션트를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죠. 그 포탈 베인 받지도 안 하고 포탈 베인은 브라플로를 내보내보는 거죠. 그래서 어리워시 이넨스먼트 어리워시아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콜란지오 시리를 단간시포함이죠. 콜란지오 시리가 진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간시포함은
발육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종계 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간 침륜행이 있고, 침륜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단간 내 발육형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주로 페리페럴 단간에서 많이 생기죠. 페리페럴 콜란지오시스. 여기는 페리페럴 바일 닥터는 기껏해도 1mm밖에 안 되지 않나요? 1m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간암이 생기면 여기서 바깥으로 침륜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침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로 이제 그 튜블로 아데노칼시노마가 많죠. 아데노칼시노마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위로 침륜하면 파이브로시스 이런 게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배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단간에서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페리페럴 바일 닥터가 어떻게 말초 단간이 확장이 되겠죠. 그렇죠? 단간에 생기는 거 말초 단간인데 자세히 보면 말초 단간 안에도 종계 안에 단간이 약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간이 요 생겼어요. 여기 종계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단간 침륜행은요 주로 어떤 익스트라 헤파틱 바일 닥트하고 클라스킨 쪽에 많이 생깁니다. 요거는 요게 클라스킨 간문부나 간내 단간 간의 단간이 생기죠. 종계가 단간을 침륜에 들어가는 거죠. 단간을 물론 이제 심해지면 이제 종계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일단 종양이 단간을 따라 가지고 침륜해지죠. 그러면 단간이 어떻게 되냐면 꼬불꼬불해지겠죠. 어떤 부분은 단간을 따라가 두꺼워지면서 바깥으로 침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간 내 발육형은 요거는 이제 단간 안에서 아주 단간이 예를 들면 단간 안에 노줄라 타입으로 정식하는 거죠. 정식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예후가 좋죠. 예, 이게 제일 예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종계 형성은 그렇게 페리페럴 간에 생기고 단간 침륜은 주로 이제 간문부나 간의 단간암은 여기 많죠. 단간 내 발육형은 간내 단간도 있을 수 있고 간의 단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콜란지오시하고 HCC하고는 이제 어떨 때는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내 단간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클라스킨 튜머죠. 마지막 클라스킨 튜머. 이제 클라스킨 튜머는 세 가지 다 있을 수 있어요. 종계 형성 단간이 있지만 대부분 단간 침륜행위 70% 이상입니다. 단간 침륜. 그래서 이거는 진단이 조금 어려울 경우도 많습니다. 간에 이렇게 이제 전행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이 양 단간이 만나지를 못하죠. 이렇게 리버가 이렇게 있으면 하일룸 쪽에 경계가 불분명한 종계가 있죠. 불분명한 종계. 근데 종계가 있고 양측 간내 단간 확장이 있죠. 간내 단간. 여기 이제 클라스킨 튜머는 양 바일 닥트가 만나는 부분 또는 CHD에서 생기는 종양이죠. 그래서 에코가
에코가 파이브로시스가 심하고 심하면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고, 만약에 파이브로시스가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아이소에코 또는 저에코도 보일 수도 있죠. 예, 저에코도. 이게 중요한 것은 양쪽 간내 단간이 합류가 잘 안 된다. 예, 그래서 경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간을 보다가 단간이 안 만나고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일란 클라스킨 튜머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것으로 일단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새로 오신 분도 있으시, 새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어디서? 예. 빈센트요. 같이 오셨네요, 두 분이. 예, 지금 펠로 마치시고, 예, 열심히 전파 공부해야 됩니다. 전파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 또 새로 오신 분 누구죠? 선생님은? 직접, 안 그래도 반갑습니다. 지금 4년 차죠? 예, 조영준 선생님. 예, 잘 부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 누구? 선생님은? 혼자로 계세요. 4년차. 4년차 많이 오셨어요. 4년차. 공부를 제일 하기 좋은 거는 의과대학생 때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군의관 공부일 때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하고, 그 다음에 펠로우가고, 그 다음에 봉직하고 공부할 시간 없어요. 개업하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또 새로 의과대학생 두 분이죠. 저는 계속 듣고 아니요, 의과대학생 새로 여기 있죠. 한 분은 요번에 어느 철제 학생은 어디? 저는 이번에 그 삼육 서울병원. 삼육 서울병원에 가시고, 또 선생님은? 저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축하합니다. 부산대학에 서울대병원 가고,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요새는 조금 경쟁이 치열했죠. 그래도 앞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내과사가 되십시오. 네. 그리고 열분은 삼육병원 병원장님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뭐든지 괜찮습니다. 초보적인 질문도 괜찮고요. 혈관종은 예. 원장님 예. 고혈관성 간암 때문에 예. CT 찍는다고. 예. 그것 때문에도 CT를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제 LC나 크로닉 리버들은 당연히 찍어야 되죠. 구별 안 돼. 두 번째는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자들이 내가 혈관종을 또 봤잖아요. 그러면 S4 부분에 몇 cm의 혈관종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해 보면 S4에 혈관종이 없고 식성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환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기에 정원 선생님이 오진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관종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거든요. 그렇게 베이스라인으로 해방점만 반드시 한번 찍어놓으면 튜머 마크보다 이제 위치가 어디 있고 뭐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정도는 CT로 확인하면 그 다음에 팔로우 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메스가 생겼을 때 그 전에 CT를 찍어놔 베이스라인 찍어놓으면 다음에 환자한테 납득하기 쉽지 않. 지난번에 메스 없는데 이번엔 내가 그때 못 받는 게 아니고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쇼트 팔로. 저도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1년 정도 한 번씩 하면 됩니다. 펠로우 때그 트레이닝 할 때는 항상 해만지오가마고 강조를 좀 하셨거든요. 그거는 스텝이 그건 당연하죠. 고혈관성 간암 그렇지. 그거는 LC에나 찍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에는 하고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해야죠. 리커멘드 하고. 그렇죠. 그거는 갔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언더라인 리버 디지즈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고혈관성 종류는 해망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HCC를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메타스틱 캔서를 안 했네요. 시간이 없죠. 수습 시간을 못 할 것 같은 시간이 들어가. 그런데 메타스틱 캔서 다음에 내가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 유튜브 자 스마트폰 끄집어 내십시오. 자 끄집어 내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스마트폰에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됩니다. 유튜브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유튜브 들어가 김일봉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김일봉 들어갔죠? 여기 쭉 다 보이죠? 어디를 눌러야 되느냐? 아무 데 누르면 안 됩니다. 내 얼굴인 여기를 딱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렇죠? 여기 뭐냐? 거기를 눌러야 최신 동영상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가만히 보니까 동영상을 일부러 막 섞어놨어요. 순서대로는. 왜냐하면 이것저것 섞어보라고. 그래서 최신 동영상을 볼 때는 반드시 여기 그걸 동그란 내 사진을 그걸 탁 찔러야 최신 동영상이다. 어제 내 녹화했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가지고 공부 많이 했어요. 동영상이 한 360개쯤 들어가고 있거든. 계속 그걸 업데이트합니다. 뭐 로그인해서 정기 구독 눌러놓으시면 맞아. 올리시면 띵동띵동 계속. 맞지. 정기거덕에 넣으면 새로 들어왔는 띵동하고 들어오죠. 그래. 요가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선생님 뭐 정리 하나 있죠. 하기가 시간이 없으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정리. 다음에는 내가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고 재미있는 실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리버를 하면 했는데 요번에 지난번 하신 분들은 끝이죠.